어떤 사람의 이름을 물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성이 엔가인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나요? 어떤 집단에서도 적어도 몇 명이 이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나요? 더 이상 많다고 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왜 엔가인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심지어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9,600만 인구 중 40% 이상이 엔가인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가인 성은 베트남에서 가장 흔한 성씨가 되었으며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베트남 사람들의 특징적인 표식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보려면 오늘의 비디오를 함께 보세요. 통계에 따르면 엔가인 성을 가진 사람들은 티아렌 성을 가진 사람들보다 3배, 리 성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4배나 더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매우 큽니다. 베트남에서 엔가인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 중 3명 중 1명은 엔가인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베트남의 많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중세시대부터 시작됩니다. 기원전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성을 사용하며 체계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 현상은 주로 베트남이 중국의 지배를 받은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중국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성씨의 존재는 기원전 111년, 중국 한나라가 베트남을 수천 년 동안 점령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점 이전에는 베트남인들이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 실제로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서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트남이라는 이름 자체도 중국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비에트은 중국 사람들이 벤남 지방의 남동쪽 사람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의 베트남어 버전입니다. 베트남인들이 중국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성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면 18세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성을 사용하지 않았고 베트남 역시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더 일반적인 것은 패트러니믹 서네임이라고 불리우는, 즉 당신의 전체 이름이 문자 그대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지배하는 국가가 그것들을 사용하기 전까지 성씨에 대한 전체 개념을 알지 못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성씨를 가지고 있었으며 때때로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베트남을 점령하기 훨씬 전에 중국 사람들은 복잡한 성씨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언어협회 회장이자 하와이 매노아 대학교 베트남어 학과장인 스티븐 오헤로우가 설명했습니다. 중국 식민지 지배 시대에 중국인들은 세금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성을 지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국은 몇몇 이름을 성으로 사용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쉽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세금을 부과받는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소들은 성을 사용하지 않아 이것이 실제로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A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정확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특히 같은 마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두 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사람들에게 성을 부여하기 시작했고 이 성 부여는 꽤 임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성씨 그룹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왔거나 베트남의 성씨에서 유래했습니다. 오헤로우는 저는 중국의 고위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성을 지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많이 발생했으며 제국들이 자신들이 정복한 장소에 자신들의 이름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스페인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종종 그들의 노예 주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고아주에서는 포르투갈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엔가인 성은 중국의 고대 국가에서 비롯되었거나 고대 리트 같은 악기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몇몇 공무원들이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할 때 단순히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엔가인이라는 성씨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의 성씨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엔가인 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 이유는 아닙니다. 먼저 북쪽에서 엔가인 성을 가진 가족들의 이주를 언급해야 합니다. 남북조 시대 420년에서 589년까지 중국은 대혼란이었습니다. 난민을 피해 생활하기 위해 안후이, 지지앙, 후비 지역에 거주하던 엔가인 성을 가진 일부 가족들은 베트남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 일부는 베트남에서 생활하며 시간이 지나며 현지인들과 융합되어 엔가인 성을 가진 베트남 사람들의 상당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나라 말기에 중국은 대혼란이 벌어졌으며 군중들이 서로를 죽이며 삼국시대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킨왕조는 국가를 통합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남북조의 분할이 일어났습니다. 420년에서 589년까지 남조의 4개 왕조 중 3개가 베트남을 직접 통치했습니다. 혼란한 시절 때문에 안후이, 절강, 후베이에 거주하던 엥가인 성씨 일부는 난민을 피해 베트남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5대 시대, 즉 연속적인 5개의 왕조가 중원을 통치했던 시기, 후량, 후당, 후진, 후안, 후주가 907년에서 96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점차 더 많은 엥가인 성을 가진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이주하게 되어 베트남에서의 엥가인 성을 가진 현지 사람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역사적 변동이 현재와 같이 다수의 엥가인 씨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한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큰 성씨 집단의 성장은 트란 왕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트란 왕조 전에는 리 왕조의 지배 시기였으며 리 왕조는 1110년 태조리 공훈이 왕으로 즉위하고 수도를 하루에서 탕롱으로 옮긴 시점에서 시작되어 국가의 화려한 시기를 연다. 200년 이상 지난 후 여왕 리 튜웡은 지속적인 질병으로 퇴위를 강요당하여 트란강을 위한 자리를 내어줬는데 그는 트란투도의 손자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트란투도의 음모였습니다. 그는 트란강이 궁에 들어갈 기회를 이용하여 리 튜웡과 관계를 구축하고 그들 사이에 결혼을 주선하여 리 튜웡이 남편에게 왕위를 물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이 방법으로 트랄투도는 리 왕조의 왕위를 빼앗은 후 베트남 사람들의 성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무대왕의 신분으로 그는 왕자를 박탈당한 왕족인 리 씨를 가진 사람들에게 엥가인 성으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트란투도의 진정한 의도는 리 왕조를 완전히 소멸시켜 리 왕조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들고 왕좌 찬탈 사실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리 성씨 대신 엥가인 성씨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까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으며 아마도 그것은 우연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성을 바꾸는 것은 고대 베트남 사람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이전 왕조의 성씨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새 왕조의 성씨로 바꾸어야 했고 이런 일은 한 번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400년 호 퀴리가 트란 왕조를 전복시킬 때 그는 트란 가문이 많은 후손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호 왕조가 쓰러진 후에 호 씨 가문의 후손들은 복수를 두려워하여 모두 엥가인 씨로 바꾸었습니다. 1592년 마크 왕조가 쇠퇴할 때 마크 가문의 후손들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트린 엥가인 갈등 이벤트에서 두 세력이 패배할 때까지 엥가인 휴와 엥가인 NHRC 형제가 엥가인 왕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트린 가문의 후손들은 두려워하여 자발적으로 엥가인 씨로 성을 바꾸었습니다. 성을 바꾸는 것은 충성과 복종의 표시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족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위의 이유들로 명백히 이전 왕조의 성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엥가인 왕조의 법률은 힘을 나타내고 역사의 자취를 남기기 위해 엥가인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을 바꾸기를 희망하게 되어 엥가인 씨를 가진 사람들의 수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프랑스 식민지 시대를 엥가인 가문이 발전해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엥가인 왕조는 143년간 이어졌으며 1945년 바오다이 국왕이 퇴위할 때까지였습니다. 이 시점은 프랑스인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식민지화하고 침략했던 시점입니다. 그들이 잘 관리하기 위해 그들은 문서화가 필요했고 특히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에 성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이름은 귀족 계층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 식민지 지배자들은 극도로 골치를 앓게 되었는데 완전한 성명 없이는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엥가인 왕조를 선택하고 사람들에게 엥가인 성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베트남은 엥가인 성을 가진 사람들의 엄청난 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프랑스인들의 개입이 없더라도 엥가인 가문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개입이 이 수를 증가시키고 엥가인 성이 전국에 퍼지는 과정을 가속화시켰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엥가인 성은 베트남에서 가장 흔한 성씨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거의 변화들부터 프랑스 식민지화의 등장까지 엥가인 성은 긴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 여정에는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저희가 콘텐츠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벨 아이콘을 클릭해서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